자, 오늘은 이제 20쪽이거든요. 20쪽에 오시면은 과세 환율의 적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OT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략하게 관세평가 총설 뭐 이런 일반적인 내용도 설명을 드렸고, 근데 제가 그거는 시험에 거의 나올 확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관세평가의 전 범위에 대해서 한번 쑥 훑어봤었죠. 근데 아마 1차를 아예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1차를 합격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건데, 1차를 합격하고 오신 분들이라 하면은 평가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1차에서 배웠으니까 간략하게 개념은 잡힐 건데, 1차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아예 좀 잘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상관없고 이제 다 듣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보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강조하지만 이번 코스의 목표는 나중에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본인이 혼자 스스로 책을 읽었을 때, 읽고 천천히 생각하고 떠올려 봤을 때 자기가 읽은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외워서 써봐라 이런 거는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고, 그냥 주고 시간 주고 읽었을 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알기만 하면은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나중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는 읽어도 안 읽히고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는 내용을 읽기 시작하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은 그게 들어오는 거니까 이번 코스의 목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거는 과세 환율의 적용입니다. 과세 환율의 적용인데, 이 과세 환율의 적용이라는 거는 지금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관세평가 일반 원칙이라는 데에서 목차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평가 일반 원칙이라고 해서 제가 거상일우환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그냥 신경을 써라 라고 했었고, 거래 가격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는 거랑 상업적 관행을 존중하는 것,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 그리고 외국 통화로 된 경우에는 과세 환율에 따라서 수입국 통화로 바꿔줄 것이라는 것이 관세평가에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WTO 관세평가 협정 하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앞에 것들은 딱히 그렇게 시험 문제화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너무 일반적인 내용인데, 과세 환율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작년 기출 문제에서도 과세 환율 관련된 게 한 20점 정도가 배점이 돼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전에 뭐 사례형 문제 같은 게 나온다고 했을 때 저도 문제 같은 거 만들 때 과세 환율 같은 거 되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과세 환율은 언제든지 쓰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례형 문제에서 통화를 외국 통화로 해놓고 그냥 그거 원화로 바꾸는 것까지 문제로 포함시킨다라고 하면은 항상 사례형 문제에서 되게 쓰기 좋거든요. 이거 내면은 괜찮아요. 이게 은근히 어렵진 않은데 시간을 많이 뺏겨요. 이걸 문제 풀 때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뺏겨서 은근히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문제를 많이 출제해봤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런 포인트를 좀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는 거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느낌만 본다면 이 관세평가라는 것이 종가세 과세 가격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셀러랑 바이어랑 이렇게 둘이 거래를 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수입국 관세선이라고 하면은, 관세선을 지날 때 우리는 수입신고라는 것을 하죠. 그럼 수입신고라는 것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입신고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의 신고를 더 하고 있습니다. 납세 신고 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가격 신고라는 것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 신고는 말 그대로 제가 이 물품을 갖고 들어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납세 신고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 또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과세 표준을 잡기 위해서 가격 신고라는 것까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격 신고를 하기 위한 과세 가격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수입 신고하면서는 항상 납세 신고랑 그 다음에 가격 신고까지 함께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 가격 신고를 하기 위한 과세 가격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가격 신고를 할 때 관세평가를 하는 건데, 관세평가의 대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얘랑 얘 간에 합의된 거래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하는 것이 관세평가, WTO 관세평가 협정의 대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 거래 가격이라는 거는 지금 이 S랑 B 간에 합의한 것일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B는 수입국에 소지하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한국 회사의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건모회일 수도 있죠. 아니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이 사람은 그럼 한국에 소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주로 원화를 쓸 거예요. 원화를 쓸 건데 우리가 외국에서 무역할 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원화로 거래를 반드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하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죠. 여러분이 직구 같은 거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물품 구매할 때 거의 다 달러 기반으로 물품을 구매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 간에도 무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외화, 특히 뭐 달러 같은 거, 달러 등이 외화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과세 가격의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고, 맞죠? 과세 가격의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 과세 가격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하면 나오는 게 뭐예요? 관세가 되겠죠?